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8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과 그리고 드디어 꽉꽉 문을 닫고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을 활짝 열고 다른 나라와 개항을 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개항을 뭐라고 했었죠 우리? 네 맞아요. 강화도 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의의가 하나 있었죠. 어떤 의의였죠? 네, 맞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어요. 하지만 상호 간, 일본과 조선이 서로 평등한 관계가 아닌 불평등한 관계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었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해안을 일본이 멋대로 측량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과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을 조선의 법이 아닌 일본의 법으로 처벌하는 치해 법권, 이 두 가지 조항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 개항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이 뭘 해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의 봉건 체제를 집어던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겠죠. 그걸 우리를 근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간다? 근대로 나아간다. 근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였냐면, 자,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해야 될까? 개화를 해야 된다. 개화는 꽃이 핀다라는 뜻입니다. 자, 새로운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꽃을 피우자라는 의미에서 개화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화파가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학문을 숭상하던 나라였죠? 어떤 학문을 숭배하던 나라였죠? 네, 맞아요. 유교. 그 중에서도 성리학을 신봉하던 성리학 국가 중 하나가 조선이었습니다. 자,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옳지 않은 거죠. 뭐하러 서양 문물을 배우냐? 우리가 가진 것을 더 갈고 닦아 나가자. 성리학은 최고다. 왜 성리학을 버리고 새로운 걸 얻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대한 세력들 우리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별기군, 신식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식군대와 구식군대를 차별하게 되니까 이에 반해서 벌어진 사건이 이모군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개화파, 그리고 조선의 개화정책. 두 번째는 위정척사파가 실시한 위정척사운동.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식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이모군란.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개화파의 형성입니다. 자, 개화파는 그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통상개국론자들이 있어요. 아직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조선이 꽉꽉 틀어막혀 있는 와중에도 박규수, 유홍기, 오경석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부국 강병을 위해서 문을 열고 서로 다른 나라와 거래하자. 그래서 통상개국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통상개국론자들이 키운 젊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바로 개화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재밌는 점은 이 젊은 10대, 20대의 이 젊은 개화파들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성리학, 유교의 영향을 덜 받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성리학의 틀에 갇혀있지 않고 더 넓겠죠. 더 넓게 바라보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진다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게 됩니다. 그런 세력들이 개화파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김옥균, 김홍집, 또 서광범,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김옥균과 김홍집, 이 두 사람만 썼습니다. 왜 썼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갑신정변의 주역이 김옥균이고요.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홍집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김옥균과 김홍집의 이름을 선생님은 적어봤어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 개화파가 수축이 돼가지고 조선이라는 정부가 고종이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열심히 펼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군대로 치면 지휘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휘부. 요거를 지휘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통리기무아문이란 부서가 만들어져요. 자, 이 아문은 지금 현대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학생부면 학생부 또는 뭐 교육부면 교육부, 국방부면 국방부, 부서란 의미를 지는 게 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 넓은 것들을 통달하고 잡다한 일들을 다루는 부서다. 아시겠죠? 즉 개화 정책을 통괄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개화 정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자, 조선은 혼자만 모든 걸 알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주변에 시선을 돌려가지고 다른 나라들, 조선보다 먼저 개항을 하고 먼저 근대화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보고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저 멀리 미국까지 시찰단, 다른 나라의 근대화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시찰단이라고 불러요. 이 시찰단을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수신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신사.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조약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게 수신사예요. 수신사는 약 2차례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건 영선사입니다. 영선사. 영선사는 중국에 보내진 시찰단을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간 이유는 중국이 열심히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것들, 즉 무기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커다란 배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갔던 게 중국으로 갔던 영선사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사 시찰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일본에 보내진 걸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조사 시찰단이 보내진 시기는 1880년대였습니다. 80년대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건이 터져요.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개화를 하지 말자! 라고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고종은 눈치가 보이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대놓고 보내버리면 이 위정척사파이들이 난리를 칠 텐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요. 똘똘한 개화파 인사들을, 사람들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고종이 몰래 쪽지를 하나 줍니다. 이 쪽지는 뭐라고 썼냐면 그대는 암행어사다.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 가게 되면 이 쪽지를 열어봐라. 그렇다면 여기에 너희들의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비밀리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시찰자들은 한 번에 움직이지 않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종의 비밀 쪽지를 받은 상태에서 나는 암행어사구나 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도착해서 딱 쪽지 열어보니까 그대들은 조사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발달된 근대화 시설들을 보고서 어떻게 조선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냈던 게 조사 시찰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4번째로 보낸 건 보빙사라는 걸 보내요. 이게 어디 보냈냐면 미국이란 나라에 보냅니다.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1882년에 어느 나라랑 이렇게 개항을 했죠? 미국이란 나라랑 개항을 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특히 뭐 했죠? 최애국 대우를 넣은 조항으로 유명한 조약이었어요. 아시겠죠?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조약을 맺고 먼저 미국이 와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감사하다, 우리 잘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화답으로 갚을 보자를 쓰는 겁니다.
초빙에 대해서 갚는다. 우리나라로 온 것에 대해 갚는다 라는 의미에서 보빙사 인원들을 미국이란 나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특히 그 중에서도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유학생이었어요. 이 시잘단 인원 보빙사 인원으로 참가를 해서 미국의 보스턴에 남아가지고 2년 동안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한 최초의 유학생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어서 이렇게 총괄하는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근대화를 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내놔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별기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듭니다. 자, 봅시다. 자, 조선의 구식 군대를 대비해서 서양의 발달된 시스템으로 훈련을 받은 새로운 군대,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그 신식 군대의 이름이 별기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나요? 또 하나, 그리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 돼요.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여행을 가려면 뭘 해야 되죠?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겠죠. 맞아요. 전 황국은 화폐를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화폐를 찍어낸다고 해서 전황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세 번째로 만든 건 새로운 근대 문물들을 받아들였으면 이것들을 홍보해야겠죠. 일반 백성들도 알아자. 우리 조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피는구나. 우리도 도움이 돼보자. 또 조선 정부에서 새로운 걸 만들었네. 여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자,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면은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물론 없겠죠. 그럼 뭘 볼까요, 사람들은? 신문을 보겠죠. 그래서 신문을 만드는 기구로 방문국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성순보라든지 한성주보 같은 신문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퍼뜨립니다. 이어서는 기기창이라고 해서 영선사에 갔다 온 인원들이 만들어진 게 기기창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무기를 만드는 기구를 기기창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배우냐면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정척사. 자, 이 위자는 뭘까요? 우리가 보위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정, 올바른 것을 지킨다. 척, 배척하다는 뜻이에요. 밀어내다는 뜻입니다. 뭘 밀어낼까요? 사악한 것들을 밀어내자. 자, 말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들 주도한 세력들이 누굴까요? 누구요? 성리학자들이 주도합니다. 성리학자.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건 뭘까요? 그렇죠. 이들이 공부하는 학문, 성리학입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건 뭐다? 성리학. 그렇다면 이들에게 밀어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서양 문물이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 조선의 고유한 것들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장서가지고 밀어내야 된다 라고 해서 주장했던 게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이 위정척사 운동은 시기별로 18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까지 시기를 나눠가지고 4개의 시기로 살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1860년대입니다, 여러분. 자, 60년대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뭐가 있었죠?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오거나 독일 애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묘를 도굴해 간다거나 또는 미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에 공격을 퍼붓는다거나. 누가 왔어요? 서양 세력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 왔었죠. 이러한 거래를 거절하기 위해서 통상수교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1860년대에 일어난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대표적으로 기정진이나 이양로 같은 사람들이 척화비에도 써있는 말입니다. 척화주전론을 펼칩니다. 적들과 화해하는 걸 밀어내고 싸움을 주도한다. 척화주전론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요거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효과를 냈던 운동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척화비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들이 먹혀들었죠. 아시겠죠? 자, 이어서 70년대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여러분? 드디어 꽉 막혀있던 조선이 다른 나라들이랑 문을 엽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뭘 하자? 우리 조선의 문을 열지 말자. 흥선대원군처럼 계속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밀고 나가자 라고 주장합니다. 요거는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이에요. 가장 크게 주장한 사람은 고종이 다시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고종이 집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최익현이 주장합니다. 최익현이 뭐라고 했냐면, 고종 전하 딱 보십시오. 왜? 일본이랑 서양 세력들이랑은 두고 보면 하나의 몸을 가졌습니다. 일본 놈이나 서양 놈이나 같은 몸을 가졌다. 이게 외양일체론이에요. 즉,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양 세력들, 미국과 프랑스, 독일에게 얼마나 당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생긴 거는 동양인이지만 본질은 서양 세력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 개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80년대는 뭐죠?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가 1880년대입니다. 자, 그때 수신사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김홍집이란 사람이 중국인 황준센, 한자로 표현하면 황준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책을 하나 받아와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조선책략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조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조선책략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조선책략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펜을 바꿔서. 자, 가장 무서운 나라가 누굴까요?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보기에. 그것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 누구랑 친하면 좋을까요? 중국이랑 친하자. 또 하나, 어느 나라 연결되면 편할까요? 일본이랑 연결되자. 신중 결일, 일본이랑 맺어지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나라랑 친해지자. 이렇게 친중, 결일, 연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를 막자라고 주장했던 게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의 주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책을 고종이 엄청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받자마자 여러 권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뿌렸다고 해요. 야, 이 책 봐라, 얼마나 좋냐. 이 책을 보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자, 개화정책을 펼쳐보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펼쳐지자 난리가 납니다. 영남지방, 지금의 경상도 남쪽을 말해요. 경상도에서 많은 유생들이 거부하는 만명이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이거를 영남만인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만손이라는 사람이나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먹히진 않았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1890년대 이후에는 이런 세력들이 뭘로 일본에 항의하는 의병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무기를 들고 일본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모군란까지 살펴봅시다. 이모군란은 그 원인으로는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어요. 자, 별기군을 만들고 나니까 뭐가 볼품없을까요? 구식 군대들을 차별합니다. 별기군은 최신식 무기, 일본인 교관, 그리고 제때제때 나오는 월급까지 해가지고 정말 한눈에 봐도 멋있다, 이런 의미를 가졌지만, 구식 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려 월급이 13개월이 밀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차별을 받아요. 같은 군인, 같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 왜 얘네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우리들은 나쁜 대우를 받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여기다가 또
자, 우리 강화도장 맺으면서 부속 조약으로 일본이 3무를 주장하죠. 무관세, 무항세, 양곡, 쌀의 무제한 유출을 조약으로 맺었잖아요. 이때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일본이 자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니까 조선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모든 건 누구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다. 이러면서 일본을 보면서 부들부들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삼정의 문란 때도 배웠지만 지방에 있는 아전들, 관리들의 장난질이 너무 심했어요. 자, 13개월, 무려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다가 드디어 월급을 지급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월급을 줬을까요? 돈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쌀로 줬습니다. 쌀. 근데 여러분, 13개월이나 밀려놓고 쌀을 주는데 99년이 쌀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요. 드디어 월급을 받았다. 빨리 이어가서 맛있는 밥 해먹어야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봉지를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쌀이 아니라 모래, 그리고 쌀 껍질을 겨라고 하거든요. 겨가 절반 이상 섞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무게만 채우려고 쌀 조금에다가 모래랑 겨를 섞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99년들 완전히 어떻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하겠죠. 이 손장난으로 커다란 분노가 폭발하면서 드디어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재미난 점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폭동이었어요. 군인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키니까 서울에 있던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가담을 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을 못 살겠으니까 군인들이 폭동한 거에 틈을 타가지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무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구의 절반이나 이모군란에 참여했다고 해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반란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자 정부의 고관 또는 이 구식군대, 신식군대 별기군을 교육하고 있었던 일본인 교관이라든지 특히 일본 공사관을 침입해가지고 일본인을 죽이고 공사관을 불질러버립니다. 공사관은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머물고 있는 시설을 공사관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정부 공화 일본인을 죽이고 나서 이들에게는 누가 좋았을까요? 개화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겠죠. 개화하기 이전에 집권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식군인과 도시민들에게 누가 비칠까요? 흥선대원군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흥선대원군을 데려다가 재집권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자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씨 세력들, 개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민씨 세력들이 커다란 위기를 맞겠죠. 특히나 정부 고관의 대부분이 민씨였거든요. 아시겠죠? 즉 명성황후 민씨의 친척들이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자 정말 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민비는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 요청할까요? 다른 나라,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 군인 폭동과 도시민 폭동이 진압이 되고요. 누구를? 흥선대원군을 다시 청나라로 납치해 갑니다. 그런 다음에 민씨 세력들이 재집권하게 됨으로써 이모군란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모군란의 결과로는 뭐가 있냐면, 자, 국제관계에서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을 주면 상대편도 1을 받아가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외교관계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죠. 청나라 좀 도와줘 하니까 청나라가 도와줬죠. 그럼 청나라 이렇게 말하겠죠. 야, 내가 너희들 도와줬으니까 나에게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개입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대놓고 청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청나라의 속국이다, 속해 있는 나라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내정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들의 폭동으로 누가 많이 죽었죠? 일본인이 많이 죽고요. 일본 외교관이 살고 있는 공사관이 불타버렸죠. 일본은 억울하겠죠. 아니 뭐냐, 너희들 나라에서 폭동 일어나가지고 우리 일본인도 죽고 우리 공사관도 불탔다. 어떻게 할 거냐? 배상해달라 해가지고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제물포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의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배상금도 물고요. 일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공사관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당했다. 우리 일본군이 공사관에 주둔하게 해달라. 공사관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 제물포 조약이 맺어지면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혼란기 강화도 조약이 맺은 다음에 개화하는 시기에 개화를 주장했던 세력과 개화를 반대했던 세력 그리고 이에 빌붙어가지고 이에 개화 정책에 반해서 벌어진 도시민과 군인들의 폭동이었던 이모군란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옆에 보면은 구글 퀴즈가 또 있습니다. 이 구글 퀴즈를 2시 30분까지 푼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